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 조득신입니다. 오늘은 저희 녹음하는 시간이 지금 수능 날에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연도는 한파가 없다고. 네네. 다행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을 보내고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마음은 지금 한파 속에 계실 겁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아시는 분 한 분이 이제 이번에 수능을 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막 덕담을 나누는데, 정말 온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틀린 답도 맞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그런 아주 덕담들이 오고 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많은 그런 우주의 기운이 당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득신 씨는 수능 때 어떠셨어요? 저는 뭐 망했죠. 제가 내신 등급이 수능보다 높아요. 네,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뭐 실전에 강한 스타일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학력고사라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1교시 끝나고 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어때?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도 뛰쳐나오는 친구들 있나요? 그거? 글쎄 뭐 저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뭐 평균 할 순 없지만 저 때는 일단 다 보긴 봤어요. 네, 일단은 뭐 인생은 모르잖아요. 찍기 했는데 뭐 그 무한도전 보니까 솔비 씨가 찍기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찍기만 잘해도 맞아. 뭐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럼 모쪼록 수능 보시는 분들은 득신 씨와 달리 다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차피 이 방송이 나갈 시점은 다음 주이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고 심심하신 상황일 겁니다. 네, 아이들은 학교 가도 영화 틀어주는 게 다죠 뭐. 그렇죠. 그리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좀 떠나고 싶은, 그리고 잠시 네네. 그 상황에서 좀 비껴나가고 싶은 상황에 욕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수능 끝 알바 시작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 기획할 때 알바 특집을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뭔가 재밌는 곳에, 그리고 뭔가 학생과는 다른 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샘솟을 텐데요. 네. 여기 한번 놀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근데 알바는 아니고요. 한번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걸 얘기를 들어보시면 여기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공유경제라는 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공유사무실,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스페이스 노아의 한태정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노아의 한태정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긴장되네요. 예, 저는 스페이스 노아에서 일하고 있는 공간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한태정이라고 하고요. 저희 스페이스 노아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공유 경제 하나의 모델로서 공유 사무실, 각자가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이 모여서 사무실을 공유해서 함께 사용하는 협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사무실이라는 걸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유라는 단어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사무실만 같이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잠자는 스페이스 공간 이래가지고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 같은 거,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대기업도 있고, 그렇죠. 한국 기업들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기사로만 접해 보셨는데, 물론 그것을 활용하시는 분은 정말 잘 활용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니까 공유 사무실, 스페이스 노아는 어떤 곳인가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공유 사무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무실을 공유해서 같이 쓰는 건데요. 그럼 왜 공유 사무실이 필요하느냐부터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자기만의 뭔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공간이 필요한다는 건 임대료도 나가고 월세도 나가고 인터넷 비용, 수도세, 전기세 다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나눠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저 비용으로 함께 나눌 수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네트워크도 연결되고 정보도 공유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통해서 자기 거를 더 잘 할 수도 있고,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죠. 그러면 어떤 직종의 분들이, 혹시 아니면 그 코워커 분들 중에 보면 어떤 성향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직종은
크게 나누면 창업하시는 분들과 프리랜서 분들이 있는데 창업하시는 분들은 주로 IT 분야가 많기는 해요. 네. 많긴 한데 저희는 좀 특이한 거는 뭐 예를 들면 요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요트요, 요트. 네. 오. 그분들은 겨울에 되나 여름에 네. 일본에서 요트를 타고 한국으로 배달을 옵니다. 직접 배를? 운전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그쵸. 어. 아 지금은 없었는데 올해 초까지 계셨었어요. 아 그런 분들이 제가 일을 하러 가면 옆에 앉아 있다. 그쵸.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최근에 웹툰 그리시는 분도 있고 뭐 목사님도 있고 네네. 뭐 헤드헌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교수님 분들도 잠깐 사무실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한 편이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럼 공유 공간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냥 옛날 저희가 썼던 독서실 칸막이 독서실인데 그냥 공간만 빌려주는 그런 걸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 제가 조금 묘사를 해볼게요. 예. 일단은 칸막이는 없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카페를 우선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카페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프리랜서나 창업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누구는 목사님이고 누구는 뭐 요트 사업하고 있고 누구는 패션 옆에서 옷을 만들고 있고 옆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런 분들이 쭉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서로 나눠 쓰고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그걸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고 네네.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해서 답을 얻고 이런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또 재밌는 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공간에 좀 색다른 점이라고 하면 색다른 점은 저희 카페가 셀프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보통 커피 사드시잖아요. 네. 저희는 등록하시게 되면 커피 내리는 거 직접 다 가르쳐 드려서 모든 분들이 커피를 직접 내리세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한 분이 내가 이제 너보다 잘 내리겠다. 너 따위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대회를 한번 하자. 라떼 아트 대회를 하자.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당연히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공개 투표했는데 제가 2등 했어요. 그게 망신이 됐나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 되게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과 이렇게 같이 어떤 일도 해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창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쵸. 뭐 혼자 일하다 보면 자기 거에 빠지게 되고 시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계속 논의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저는 그냥 고3 학생이 수능이 끝나고 그냥 앉아 있는데 옆에 뭐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위에 가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다면 가서 말을 슬쩍 걸어봐도 이상한 문화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 예전에 스프레드라는 팀이 있었어요. 거기가 고등학생들이거든요. 고등학생들인데 고등학생들끼리 모여서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공부도 하고 공부라기보다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어떤 모임 뭐 이런 거를 하는 동아리 같은 동아리보다는 되게 상도 많이 타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되게 유명한 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고등학생분들도 와가지고 자기 과제를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여기서 자기 일 말고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활동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저희 말하는 서로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있으니까 와도 충분할 것 같아요. 대학생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대학생분들도 많이 오죠. 뭐 논문 쓰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학생인데 창업을 준비하거나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제가 처음 스페이스 노아를 알게 된 것도 제가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공간 친구들끼리 서로 집이 머니까 근처에서 모이자고 중간에서 모이자라고 해서 시청 근처에 있는 저희 스페이스 노아에 처음 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여기. 그러니까 그때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있는 걸 알게 됐고. 그렇죠. 한태정 매니저님은 지금 거기 일을 하러 가신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가셨잖아요. 처음엔 그랬죠. 예. 어떻게 이런 걸 직업으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먼저는. 저는 기계공학 전공했고요. 그러니까요.
전혀 취업- 연관성은 일단 없고 그렇죠. 일하러 가서 저 좀 써주세요 했나요?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저희가 취업률이 90%가 넘는 과인데 네. 이런데 오게 됐는데 이런데 이런데 맞죠. 굉장히 네. 좋은 이런데 근데 저는 온 게 되게 특이한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계공학을 공부를 해서 대학원까지 박사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학년 때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생분들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가? 그때까지 전 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석사까지 네. 가면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돈이 그렇지. 드린 드린 돈이 돈이 있으니까. 얼마인데.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4학년 때 여름방학 때 8월에 그냥 갑자기 내가 뭐 하고 싶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영어 공부를 그 CNN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네. 거기에 난민 이슈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국제개발 관련 이슈가. 음. 그래서 그게 슬프더라고요.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는 취업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개발대학원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대가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국내에. 나중에 알 건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국제개발대학원이 아니라 국제관계, 뭐 이런 다른 단어인데 그래서 저는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거기를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운 좋게 붙었어요. 운 좋게 붙어서 시간이 떴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여기를 다시 스페이스 노로 오게 된 거죠. 제가 아는 친구가 여기서 일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를 왔다가 여기서 국제개발 관련된 분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영국에서 뭐 런던 정경대에서 국제개발 전공 박사까지 하고 오신 분, 국내에서 국제개발 관련 큰 조직에 계신 분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거기서 그런 분들에게 상담을 들었죠. 하지 마라. 대학원은 좋게 표현해서 대학원은 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대학원이란 거는 뭔가 일을 하다가 그게 진짜 내 거가 생긴 거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학문적으로 더 공부가 필요하거나 관련해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거나 그럴 때 가는 거지 지금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되게 좋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국제개발과 관련된 곳에서 일하기 위해서 네가 가진 무언가를 찾아라 먼저 라는 조언을 듣고 그때 제 대표님이 옆에 있었죠. 그래서 같이 일해볼래? 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 한국에도 난민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스타트업을 하려고 창업을 하려고 저희 지금 대표님과 시작을 하면서 들어오게 됐죠. 그러다가 스페이스 노아라는 사업을 담당하게 되고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 공간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창의력과 상상력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걸 갖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라든지 중학교 친구들이 나 아나운서 되고 싶어라고 꿈을 가졌을 때 제일 좋은 건 아나운서를 만나서 어때요? 그쵸. 할만한가요?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아나운서분도 나도 하다 보니까 이런 거가 진짜 필요해라고 하는 얘기가 진짜 진실한 조언이고 정말 뼈와 되고 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를 이곳에서 만나셨네요. 네, 그러네요. 저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가끔 방학 중에 되면 대학생분들이 한 두세 달 단위로 오시기도 해요. 그 사이에 뭔가 창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와서 여기서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분들 만나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계신 분도 많거든요. 그때 어떻게 차디찬 조언을 주시나요? 냉정한 저의 의견을 얘기할 뿐인 거죠. 물론 제 의견이 다 맞을 수는 없으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조언을 할 거고 그거를 받아서 뭐 디벨롭 시키는 분은 계속 하는 거고 더 고민해 보겠다면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조언이 기가 막히게 잘 맞진 않고요. 잘 틀립니다. 예. 그 부모님 반응도 아직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일하시는 거죠? 노아에서? 제가 2년째 일했죠. 2년째 일하시면서 뭐 변하신 거나 아니면 처음에 일할 때 뭐 반대가 있었다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 처음에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기계공학으로 대학까지 갈 걸 그러니까 대학원 박사까지 갈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도 4학년 8월 달이었기 때문에 안 간다 그랬어요. 제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한테 화를 냈죠. 아침에
퇴근하기 전에 화낼까봐 얘기했거든요. 아 출근하기 전에 밥 먹으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출근하기 야 해서 오래 화를 못 내는 그런 타이밍에 질러놓고 똑똑하시네요.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질렀던 말은 거예요. 저 아프리카 갑니다였어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얘기 들었죠. 갑자기 아침에 숟가락 안 날라가게 다행이지. 네, 그래서 아버지가 출근해서 하루 종일 찾아봤대요. 얘가 하겠다는 게 대체 뭔지. 보니까 아프리카 간다라는 거는 위험해 보이기는 한데 실제로 많은 그런 직종들이 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네가 원하면 한번 해봐라라고 저녁에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랬다가 지금 어쨌든 서울에서 일하잖아요. 네. 한국에서 좋아하시죠? 아프리카는 아니니까. 조금 옆으로 새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진로 방송이다 보니까 예. 공유 사무실, 공유 경제에서 일하는 이 직업군에서 일한다는 게 한국에서는 새로운 직업군에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새로운 직업군이나 아니면 좀 생소한 직업군의 희망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뭔가 좀 조언해주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조언해줄 수 있는 거는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처럼 저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갈 때 그 전공을 고민하잖아요. 네. 제가 고민했던 거는 순수 물리를 하느냐 기계공학을 하느냐. 나는 진짜 순수 물리를 하고 싶은데 돈은 기계공학이 된다 그래서 기계공학을 했거든요. 기계공학 인기 좋죠. 그렇죠. 근데 저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내내 이 고민을 했어요. 이 기계공학을 왔지만 다시 가야 되나? 그래서 4학년까지 왔고 4학년 여름방학 때 이대로 가는 거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는 절대 못할 것 같다. 지금이 마지막일 것 같다 해서 몰라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일단 해보자. 왜냐면 기계공학 말고는 전 해본 게 없었거든요. 해보지 않으니까 딴 걸 내가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몰라 그냥 일단 해봐 라고 해서 그때 생각났던 단순한 머리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가보자. 그쵸. 그때 그냥 CNN에서 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네. 지원을 했던 거니까 그때만 뭐 격투기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그쪽 갔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든 지금 생각나는 건 해보지 않고 고민만 하면 고민만 하다 끝나고 해봐야 그게 맞는지 맞아요. 그 다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박사님들도 오시고 뭐 벤처 준비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청소년 방송이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오신다 그러니까 되게 고가의 블라블라 같아 보이는데 공간 하는데 되게 고가 아닙니까? 저희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고가 서비스일 것 같은 느낌. 저희가 말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하루 커피 한 잔 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하루에 커피 조금 비싸게 해서 한 잔에 5,000원씩 해서 한 달 20일 주말이나 이렇게 빼면 해서 10만 원. 그러면 하루를 만약에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 하루에 가서 하고 싶다 가능한가요? 하루 이틀만 경험하고 싶은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저희가 하루에 10,000원 이런 서비스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용하면 10,000원, 일주일 이용하면 30,000원, 한 달 이용하면 10만 원, 야간만 낮에는 학교 가고 수능 끝났으니까 학교 끝나고 오실 분들은 한 달에 5만 원 이렇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카페 같은 공간에서 그 정도 비용을 하고 늦게까지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 빵빵한가요? 완벽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 스페이스 노아 말고도 다른 것도 운영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중력지대 지벨리라는 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위치가 어디죠? 그 지벨리라고 금천구 쪽에 있어요. 금천구. 예, 지벨리가 가상, 구로, 금천 합쳐서 지벨리라고 하는데 그쪽은 그 지역에서 다 진짜 지가 들어가네. 그래서 지벨리예요. 다 기억으로 시작해.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알았어요. 거기도 그쪽에서 일하는 근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서울시에서 만들었어요. 그런 공간이 지금 불광동에도 있고 대방동에도 있고 저희 지벨리 쪽에도 있는데 그중에 지벨리를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죠. 그 불광동에 있는 건 어떤 거고 그 조그만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좀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불광동에 있는 건 청년허브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이제 무중력지대 만들어진 지 한 3년 됐나? 됐고 거기에도 뭔가 자기 걸 뭔가 다른 내 걸 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사무실로도 쓰이고 있어요. 저희 스페이스 노아 같은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되고 있고 거기 같은 공간이 이제 대방동 대방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가시면
컨테이너 주황색 컨테이너가 보일 거예요. 아. 그게 대방동에 있는 무중력지대인데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앞에 텃밭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여긴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아닌데 저희가 운영되는 지벨리. 맞아요. 요즘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그러니까 막 정말 노트북 펴놓고 공부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노트북뿐만 아니라 책 읽는 친구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기성세대들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왜 도서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좀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청소년분들이나 이렇게 대학생분들이 공부하고 계셔가지고 내 돈 주고 내가 커피 마시는데 굉장히 소근소근하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 커피 한 잔 가지고 되게 오래 앉아 있는 게 눈치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라고 만들어놨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공간 스페이스라든지 어떤 공간 경제 이런 쪽을 좀 검색을 해보시고 가시면 되게 좋은 분들이 옆에 앉아 있고 대화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인터넷 빵빵하고 눈치 안 주고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은 정말로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정말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한태정 매니저가 지금 얘기해준 그런 공간 한번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해야 이런 분들이 쭉 나오나요? 검색어, 통합 검색어 보통은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검색을 하는데 코워킹 스페이스. 예. 근데 이 단어가 네. 딱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아가지고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요즘은 소개하는 기사도 많아서 그쵸, 스페이스 노아를 쳐가지고 기사를 검색하면은 노아 소개도 해주고 노아 비슷한 성격의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개하는 것들 기사들도 많으니까 일단 그걸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개인에게 공간을 임대하는 회사들도 있고 단체 맞아요. 한 3명 4명을 위해서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입주 느낌으로. 그렇죠. 입주 느낌으로. 근데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인테리어 사진을 봤을 때는 판타스틱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사용을 권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워킹 스페이스에 계시니까 여기를 지금 저희는 지금 굉장히 설명을 드리기가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매력이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되게 좋은 매력이 느껴지긴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고 인터넷도 빵빵하고 눈치도 안 받고 또 다른 매력이 있을까요? 또 다른 매력. 현실적인 사용의 편의성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워킹 스페이스 왜 처음에 저희 묘사할 때 카페를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카페가 아닌 코워킹 스페이스를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비용. 카페를 가면 커피를 먹어야 되고 밥을 먹고 와서 커피를 또 사야 되고 바람 쐬고 와서 커피를 또 사야 되죠.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엉덩이 떼면 그거죠. 엉덩이 떼면 그다음부터 비용이 또 발생하죠. 그리고 화장실 가면 내 노트북이 불안하죠. 그리고 옆에 커플들이 앉아서 공부를 방해해요. 자기감에 빠지게 만들죠. 그리고 괜히 알바 눈치 줘요. 그렇지.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일을 할 수 있게 인터넷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오해 기기들도 다 있고 저희가 우편 서비스 다 해주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는 더 최적화되게 변형시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카페가 이제 보통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도 이제 회의 사무실 답답해가지고 카페 가서 내 돈 주고 회의하거든요. 회사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때 가끔 내려가서 이제 업체랑 얘기를 하려고 내려갔는데 학생들이 으글으글하고 두근두근대고 그러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 분들 같은 경우도 카페에 딱 들어가는데 막 대학생 막 형 누나 막 언니들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 되게 불편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듣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코워킹 스페이스도와 한태정 매니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새로운 직업이고요. 새로운 공간이고 그러니까 기사는 많이 발생하는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직업군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멋지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그러니까 득신 씨랑 함께 한번 무중력지대나 여러 스페이스 공간 꼭 지벨리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가 운영하니까요. 한번 꼭 놀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 조득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